어머니, 수민이는 몰라도 돼요. 사위 정우가 전화로 누군가와 속삭인 이 한마디. 72세 박영숙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딸 명의 적금 통장 8,500만 원. 남편이 평생을 모아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가장 믿었던 사람이 훔쳐간다면? 72세 박영숙 씨는 사위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는 몰라도 돼요. 그 한마디가 한 어머니의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8,500만 원. 남편이 딸을 위해 평생 모은 돈. 그 돈을 되찾기 위한 72세 어머니의 500일 추적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믿어줄 수 있나요? 72 박영숙 씨는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는 몰라도 돼요. 그 한마디가 한 어머니의 평온한 노년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탐욕 앞에서 무너진 가족과 그것을 지켜낸 한 어머니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비밀을 감춘 사위, 진실을 지켜낸 어머니. 지금 시작합니다. 박영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몸은 이미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다. 작은 원룸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어제 남은 김치찌개를 데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딸 생각으로 환했다. 수민이가 어릴 적 남편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밀가루 반죽하는 냄새와 기름 튀기는 소리가 일상이었던 그 시절, 영숙은 딸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수미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증까지 땄다. 그리고 3년 전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던 정우와 결혼했다. 결혼식 날 영숙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사위 정우는 키가 크고 말씨가 점잖았다. 어머니, 수민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살아온 세월이 외롭지 않게 느껴진 순간이었다.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했다. 엄마, 오늘은 집에 오지 마. 정우가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해. 엄마, 다음 주말에 보자. 정우가 출장 가. 엄마, 미안. 오늘은 안 돼. 딸의 말은 점점 짧아졌고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다. 영숙은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밀려왔다.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사위가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영숙은 용기를 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녀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다는 핑계였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문자를 보냈다. 정우야, 할머니가 바쁘면 나중에 연락 줘. 읽은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봤다. 명절 때 정우의 표정,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보던 모습, 수민이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던 태도.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부 신호였다. 설마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겠지.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한 걱정이라고, 젊은 부부는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 하나가 놓인 것 같았다. 무겁고 답답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영숙은 반찬을 잔뜩 싸들고
딸의 집으로 향했다.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다. 깜짝 방문이 때론 더 반가운 법이니까.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어머니 명의로 돌리라고요. 그래야 세금 문제가 없어요. 영숙은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을 멈췄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계약? 어머니 명예? 그게 무슨 말이지? 문이 열리기 전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뒤 정우가 문을 열고 누군가를 배웅했다. 낯선 남자였다. 서류 가방을 든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정우는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왠지 영숙의 귀에는 위험 신호처럼 들렸다. 그날 영숙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딸의 집 근처 카페에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창밖만 바라봤다. 보리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멍하니 생각했다. 내가 뭘 본 거지? 내가 뭘 들은 거지?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딸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평온했던 노년은 그렇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도에서 들었던 정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계약서는 어머니 명의로 돌리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왜 내 이름이 거기 나오는 걸까?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했다. 새벽 6시 영숙은 휴대폰을 들었다. 수민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제 내 집 앞에서 남편 얘기 엿듣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괜한 오해를 사면 어쩌나. 딸이 날 의심하면 어쩌나.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수민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정우가 엄마 보고 싶대.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정우가 나를 한 달 넘게 전화도 안 받던 사람이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알았다. 뭐 해줄까? 정우 좋아하는 갈비찜 해갈까? 아니야, 엄마. 그냥 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억지로 웃는 것 같았다. 오랜 세월 키운 딸이다. 그 미묘한 떨림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영숙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딸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민이 문을 열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엄마 왔어? 수민아. 너 많이 마른 것 같은데. 밥은 잘 먹니? 응, 잘 먹어.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영숙은 한눈에 알아봤다. 딸은 거짓말을 할 때 눈을 잘 못 마주쳤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거실로 들어서자 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래, 정우야. 잘 지냈니? 네, 덕분에요. 정우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영숙은 소파에 앉으며 정우를 관찰했다. 양복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것처럼 기름져 보였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구나.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정우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아, 네. 괜찮습니다. 좀 바쁘긴 한데 다들 그렇잖아요. 또 거짓말. 영숙은 확신했다.
사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커피잔을 들 때 그 떨림이 역력했다. 수민아,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딸이 대답하기 전에 정우가 끼어들었다. 수민이는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해요, 어머니.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도입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집에서 편하게 일하겠네. 네, 그렇죠. 대화는 계속 겉돌았다. 영숙은 뭔가 중요한 걸 물어야 할 것 같았지만 딸과 사위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분위기는 어색했고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다. 저녁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수민이 차린 음식은 간단했다. 배달 음식과 간단한 국 한 그릇. 예전 같으면 상을 가득 채웠을 딸인데 오늘은 힘이 없어 보였다. 수민아, 너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우가 재빨리 말을 받았다. 어머니, 수민이 요즘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곧 끝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알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으며 발코니로 나갔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아니, 아직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음 주까지는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돈 얘기인가?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애원하는 것 같기도 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해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는 한숨을 쉬며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영숙은 못 본 척했다. 정우야, 괜찮니? 아, 네. 회사 일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딸이 배웅을 나왔을 때 영숙은 수민의 손을 꼭 잡았다. 수민아,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응, 엄마. 걱정 마. 하지만 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영숙은 그걸 느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집에 뭔가 문제가 있어. 분명히 있어.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낯선 그림자가 그녀의 가족을 덮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정체를 이제는 밝혀낼 때였다. 그날 이후로 영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밤마다 정우의 전화 통화 장면이 떠올랐다. 다음 주까지는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급한 목소리.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 왜 그렇게 급박해 보였을까? 월요일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다. 딸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다. 미역, 소고기, 신선한 채소.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딸의 상태를 더 가까이서 확인하고 싶었다. 수요일 오후 영숙은 큰 보따리를 들고 딸의 아파트로 향했다.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다. 깜짝 방문이 더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다.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다. 긴장됐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이상했다. 분명 수미는 요즘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영숙이 돌아서려는 순간 옆집 문이 열렸다. 중년 여성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 어머, 이웃 어머님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딸 집에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요. 아침에 남자분만 나가시는 거 봤어요.
남자분만요? 네, 수민 씨는 한동안 못 봤어요. 일주일은 넘은 것 같은데.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일주일째 집에 없다고? 그럼 재택근무는 거짓말이었나? 수민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혹시 언제쯤 나가시는지 보셨어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낮에는 일 나가서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다시 현관 앞에 섰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였다. 정우였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영숙은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렸다. 정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넥타이는 제대로 매지도 않았다. 그는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영숙은 숨을 죽였다. 정우가 사라진 뒤 그녀는 천천히 다시 현관문 앞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역시 반응이 없었다. 수미는 정말 집에 없는 게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딸은 어디 있는 걸까? 왜 정우는 거짓말을 한 걸까? 재택근무라고 했으면서 딸은 집에도 없고. 그날 저녁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수민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응, 집에 있지. 왜? 집에 있다고? 엄마가 오늘 낮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던데?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 그때 잠깐 나갔었나 봐. 병원 갔다 왔어. 병원? 너 어디 아파? 아니야, 정기검진. 별거 아니야, 엄마. 또 거짓말. 영숙은 직감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민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응, 엄마. 걱정 마. 나 괜찮아. 그래, 알았다. 몸조리 잘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분명히 잘못됐다. 다음 날 영숙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오후 2시 그녀는 다시 딸의 아파트로 갔다. 이번에는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 자리를 잡았다. 문이 보이는 곳이었다.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낯선 남자 2명이 내렸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정우가 문을 열었다.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왜 우리 딸 집에? 30분쯤 후 문이 다시 열렸다. 남자들이 나왔다. 정우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럼 다음 주까지 서명받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대출 심사가 통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머니 명의 대출? 무슨 대출을 내 이름으로? 누구 허락도 없이? 남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뒤 영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비상계단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우가 내 이름으로 뭘 하려는 거야? 그날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다.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 통장들, 모든 걸 꺼내서 확인했다.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오래된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다. 박수민 명의 적금 통장. 만기일 2018년 3월.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거래 기록을 보는 순간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2025년 9월 15일. 중도의 집. 금액 8,500만 원. 대리인 정우.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딸을 위해 평생 모아둔 돈. 그 돈을 정우가 몰래 찾아간 것이다. 비밀의 단서는 이제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8,500만 원. 남편이 평생을 모은 돈. 딸의 미래를 위해 아껴둔 돈. 그 돈이 사라졌다. 정우가 왜 그랬을까? 왜 허락도 없이? 새벽 4시 영숙은 일어나 거실불을 켰다. 식탁에 통장과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다. 남편이 남긴 땅 문서, 보험 증서, 그리고 이 적금 통장. 모든 게 딸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통장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남편의 필체였다. 수민아,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렴.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이 통장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했었다. 여보, 이건 수민이한테 절대 말하지 마.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줘. 알았지? 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알면 안 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벌어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비밀로 해도 꼭 필요할 때까지. 영숙은 그 약속을 지켰다.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우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 통장을 찾아낸 걸까? 대리인 자격으로 찾아갔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은행에 전화해야 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오전 9시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영숙은 지점을 찾아갔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다. 이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님, 이 통장은 박수민님 명의인데요. 본인이 아니시면 확인이 어려운데. 제 딸이에요. 근데 이 거래 내역이 이상해서요. 누가 대리인으로 찾아갔다는데 그게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상급자를 불렀다. 중년 남자 과장이 나왔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영숙은 사정을 설명했다. 남편이 남긴 돈이고 딸도 모르는 통장인데 누군가 대리로 찾아갔다고.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다. 9월 15일에 중도해지가 되었네요. 대리인은 정우 씨. 배우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고 위임장과 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임장이요? 우리 딸이 준 위임장이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인 도장도 찍혀 있고요.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본인이 아니시면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하지만 제 딸인데요. 그래도 규정상 어렵습니다. 딸분께서 직접 오시면 가능합니다. 영숙은 은행을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다. 위임장, 도장, 딸이 정말 허락한 걸까? 아니면 정우가 몰래 한 걸까? 집으로 돌아와 영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 안에는 사진, 편지, 그리고 몇 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를 펼쳤다.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재산 목록이었다. 적금 통장 8,500만 원 마이너스 수민이 결혼자금 또는 위급시 사용. 땅 문서 충남 당진 소재 200평 마이너스 수민이에게 상속. 보험금 5천만 원 마이너스 영숙 배우자 수령.
남편은 모든 걸 정리해뒀다. 딸을 위한 것, 아내를 위한 것, 명확하게 구분해뒀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다. 영숙은 다시 서류들을 뒤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다. 수민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땅 문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남편의 글씨였다. 수민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에게 미안해서야. 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해뒀어. 적금 통장과 땅 문서는 엄마가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엄마에게 부탁해. 그리고 기억해. 돈보다 중요한 건 내 행복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남편은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해뒀는데 그 마음을 누군가 짓밟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다. 딸에게 물어봐야 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수민아, 지금 시간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어려워. 나올 수 있어? 지금? 응, 지금. 급한 일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엄마. 어디서 볼까? 내가 좋아하던 그 카페. 학동역 근처. 2시에 보자.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영숙은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남편의 편지도 함께 챙겼다. 이제는 딸과 마주 앉아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다. 카페로 가는 길, 영숙의 마음은 무거웠다. 딸이 정말 그 돈을 쓰라고 정우에게 허락한 걸까? 아니면 딸도 모르는 일일까? 그리고 만약 딸도 모르는 일이라면 정우는 대체 어떻게 그 돈을 찾아간 걸까? 오늘은 꼭 알아내야 해. 진실을 꼭. 영숙은 가방 속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카페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딸이 보였다. 수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 외로워 보였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오후 2시, 평일 한낮이라 손님도 많지 않았다. 영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딸을 기다렸다. 가방 속 통장과 편지가 무겁게 느껴졌다. 문이 열리며 수민이 들어왔다.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다. 마스크를 벗자 창백한 입술이 드러났다. 엄마,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앉아라. 수민이 마주 앉았다. 영숙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수민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응, 말해봐. 영숙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수민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너도 모르는 통장이지? 수민은 통장을 집어들었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 표지를 넘기자 거래 내역이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줄. 중도의 집. 대리인 정우. 이게 무슨... 수민의 손이 떨렸다. 영숙은 천천히 말했다. 내 아버지가 너 결혼하기 전에 만들어둔 거야. 8,500만 원. 평생을 모은 돈이었어. 너를 위해서. 아빠가? 그래. 근데 9월 15일에 정우가 찾아갔더라. 대리인 자격으로. 너 허락했니?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나 몰랐어. 이런 통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럼 정우는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 엄마. 진짜 모르겠어.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수민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지?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
정우가 사업 실패했어. 뭐? 작년부터 친구랑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 빚이 많아. 영숙은 숨이 막혔다.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어. 정우가 말을 안 해줘. 근데 2억은 넘을 것 같아. 2억? 응. 회사도 그만뒀어. 진작에. 몇 달 전에. 영숙은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다. 그럼 지금 수입이 없다는 거야? 응. 나도 최근에 알았어. 정우가 계속 숨기고 있었거든. 나한테는 회사 잘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데? 수미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일 그만뒀어. 한 달 전에. 뭐? 정우가 그래야 한다고 했어. 실업급여 받으려면.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딸도 일을 그만뒀다니. 수민아, 그럼 너희 지금 뭘로 사는데? 정우가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 물어보면 화내. 영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제 알겠다. 정우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남편이 딸을 위해 남긴 그 돈. 수민아, 너 혹시 정우한테 도장 준 적 있어? 위임장 같은 거 써준 적 있고? 수민은 고개를 가우뚱했다. 위임장? 아, 있어. 한 달 전쯤 정우가 은행 업무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어. 대출 서류인 줄 알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데? 자기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와서 내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위임장 써주고 도장도 찍어줬어. 영숙은 주먹을 쥐었다. 정우는 그렇게 딸을 속였다. 대출 서류라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적금을 해지한 것이다. 엄마, 그럼 그 돈을 정우가? 그래. 내 허락도 없이. 수미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다. 영숙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수민아, 진정해. 이제 엄마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정우를 잘못 믿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영숙은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다. 이것 봐.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야.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아빠, 내 아버지는 너를 지켜주려고 했어. 근데 그걸 누군가 훔쳐간 거야. 수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정우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너는 일단 집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 알았지? 근데 엄마, 나 무서워. 뭐가? 정우가 요즘 이상해. 예전이랑 달라. 화도 자주 내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딸에게 손을 대는 건 아닐까? 수민아, 정우가 너한테 손댄 적 있어?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없어. 그냥 말로만. 말로 뭐라고 하는데? 쓸모없다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냐고. 영숙은 참았던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 자식이. 엄마, 욕하지 마. 수민아, 그런 말 들으면서 왜 참고 있어? 아직은 사랑하니까. 영숙은 딸을 꼭 안아줬다. 가슴이 미어졌다. 알았어. 그래도 엄마는 널 지킬 거야. 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엄마가 할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카페 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정우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딸을 구해내야 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탐정 일을 했던 친구였다. 영수가 웬일이야? 언니 도와줘. 우리 사위를 좀 조사해야겠어. 사위를? 무슨 일인데? 영숙은 모든 걸 설명했다. 친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사기야. 명백한 사기. 고소해야 해. 알아. 근데 일단 증거가 더 필요해.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전문가야. 며칠 후 영숙은 작은 사무실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50대 중반,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의뢰인이 박영숙 씨시죠? 네, 맞습니다. 사위분 조사하신다고요? 네.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미행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숙은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것이었다. 며칠 후 영숙은 전문가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작은 사무실에서 남자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여기 사진이랑 영상 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우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게 뭡니까? 사위분, 돈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더군요. 매일 저렇게 지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채권자들입니다. 빚 독촉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있어요. 시간을 끌려는 거죠. 영숙은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딸에게서 가져간 돈으로 저렇게 놀고 있다니. 더 있습니다. 남자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다. 정우가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서류를 들고 나오는 장면. 저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땅 문서 관련 서류입니다. 충남 당진 소재 땅. 누구 명의죠? 영숙은 숨이 멎었다. 우리 딸 명의. 맞습니다. 사위분, 그 땅도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돼. 영숙은 소리를 질렀다. 그 땅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재산이었다. 딸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었다. 막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 단계인 것 같으니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얼마나 더요?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을 잡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참아야 했다. 조급하면 안 됐다. 그날 밤 영숙은 수민에게 전화했다. 수민아, 잘 있어? 응, 엄마. 괜찮아. 정우는? 오늘도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친구 만난다고 나갔어. 영숙은 이를 악물었다. 친구가 아니라 채권자를 만나러 간 거였다. 수민아, 엄마가 부탁 하나 할게. 뭔데? 너희 집 땅 문서 어디 있어? 땅 문서? 서재 금고에 있을 거야. 왜? 혹시 정우가 그거 꺼낸 적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글쎄, 한 달 전에 금고 열쇠 달라고 했어. 뭔가 확인할 게 있다고. 그 뒤로는 잘 모르겠어.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당장 확인해봐. 금고 열어서. 알았어, 잠깐만. 전화기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다. 서재 문 여는 소리, 금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엄마, 없어. 뭐가? 땅 문서. 없어. 금고가 비어 있어. 영숙은 주먹으로 벽을 쳤다. 수민아, 진정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어떻게 하면 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지내. 정우한테 들키면 안 돼.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영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었다. 정우를 멈춰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결심을 굳혔다. 직접 정우를 만나야겠다고. 함정을 놓아야겠다고. 오후 2시 영숙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정우야, 나야. 잠깐 시간 있니? 무슨 일이신데요? 엄마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정우가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다. 어떤 일인데요? 은행 업무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정우, 너 그쪽 일 잘 알잖니? 아, 네. 언제 만나실래요? 내일 괜찮아? 점심때. 네, 가능합니다. 그럼 집 근처 식당에서 보자. 12시에.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영숙은 일찍 식당에 도착했다.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안쪽에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전문가가 준비해 준 것이었다. 정우가 들어왔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앉아. 정우가 마주 앉았다. 영숙은 메뉴판을 건넸다. 뭐 먹을래? 어머니가 살게. 아, 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불고기 시킬까? 네, 좋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영숙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정우야,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최근에 돈 정리를 좀 하려고. 정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돈 정리요? 응. 나이도 이제 있고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이요? 엄마 명의 땅이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정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땅이요? 어디예요? 경기도 어딘가. 정확한 위치는 서류 봐야 아는데. 근데 관리가 너무 힘들어. 팔 생각이세요?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우, 너 그쪽 일 잘 알잖아. 정우의 눈에서 욕심이 보였다. 영숙은 속으로 웃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서류 좀 보여주시면. 그래, 고마워. 근데 말이야. 영숙은 목소리를 낮췄다. 이거 수민이는 모르게 해야 할 것 같아. 왜요? 애가 알면 팔지 말라고 할 거 아니야. 엄마 재산이라고. 근데 엄마는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해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수민이 몰래 진행할까요? 그럴 수 있어? 명의가 엄마 이름인데? 물론이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서류만 주시면 됩니다. 정말? 고마워, 정우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영숙은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근데 정우야. 네. 너 요즘 일은 잘 되고 있어?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네, 뭐. 괜찮습니다. 수민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요즘 바쁘다던데. 아, 네.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요. 거짓말. 영숙은 알고 있었다. 정우는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 그래. 힘들겠다. 그래도 우리 딸 잘 챙겨줘야 해. 당연하죠,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정우가 물었다. 어머니, 그 서류는 언제 주실 수 있어요? 다음 주쯤? 내가 찾아서 연락할게. 네, 기다리겠습니다. 정우가 떠나고 영숙은 자리에 남았다.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녹음은 잘 됐을 것이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조금만 더 밧줄을 늘어뜨려 주지. 영숙은 식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함정은 설치됐다. 이제 정우가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됐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다시 정우를 만났다. 이번에는 카페였다. 조용한 오후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골랐다. 어머니 오셨어요. 정우는 웃으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 눈빛은 초조해 보였다. 그래, 정우야. 잘 지냈니? 네, 덕분에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정우의 눈이 번뜩였다. 이게 그 땅 서류예요? 응. 근데 말이야. 영숙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정우, 내가 한번 봐줄래? 그럼요, 당연하죠. 정우는 재빨리 서류를 꺼내보기 시작했다. 영숙은 그의 표정을 관찰했다. 탐욕이 역력했다. 어머니, 이 땅 괜찮은데요? 위치도 좋고. 그래. 근데 값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글쎄요, 시세를 좀 알아봐야 하는데. 아마 2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땅은 가짜였다. 전문가가 만들어준 위조 서류였다. 하지만 정우는 모르고 있었다. 2억이나? 그 정도면 괜찮네.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정우야. 영숙은 목소리를 낮췄다. 이거 정말 수민이는 몰라야 해. 알았지? 정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수민이는 몰라도 돼요. 그 순간 영숙의 손목시계 안쪽 버튼이 조용히 눌렸다. 녹음이 시작됐다. 몰라도 된다고? 네.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수민이가 왜 알아야 해요? 그래, 맞아. 근데 말이야. 영숙은 연기를 계속했다. 사실 엄마가 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인데요? 병원비. 검사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정우는 걱정하는 척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큰 건 아니고. 그냥 정기검진 같은 거. 근데 보험이 안 되는 거라서 돈이 좀 들더라고. 아, 그렇군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제가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근데 이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응. 그리고 내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본. 그것만 있으면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물었다. 정우야, 너 이런 일 자주 해봤어? 정우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뭐.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좀 했었어서요. 그래. 그럼 안심이네. 근데 말이야. 영숙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혹시 수민이 명의로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애한테 넘겨야 할 텐데. 정우의 얼굴이 약간 굳었다. 물론이죠. 위임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임장? 네. 본인 서명이랑 도장만 있으면 대리인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편하네. 영숙은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저렇게 태연하게 말하다니. 자기가 이미 딸의 돈을 훔쳐간 주제에. 정우야, 그럼 이 일 빨리 진행할 수 있겠어? 네, 어머니.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그렇게 빨리? 네. 요즘은 절차가 간단해져서요. 정우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게요. 고마워, 정우야. 너 같은 사위 둬서 엄마가 참 다행이야. 영숙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다. 카페를 나서며 정우가 물었다. 어머니, 돈은 어떻게 받으실래요? 계좌로 드릴까요? 아니, 현금으로 받을래. 은행 거래 내역 남는 거 싫어서. 정우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금이요? 2억을? 왜 문제 있어?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
부탁해. 두 사람은 헤어졌다. 정우가 사라진 뒤 영숙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녹음은 완벽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전문가를 만났다. 녹음 잘 됐습니다. 남자는 노트북으로 파일을 재생했다. 정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수민이는 몰라도 돼요.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인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뭔데요? 실제 범행 증거. 지금은 의도만 드러난 거라서요. 그가 실제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돈을 빼돌리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죠?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 그가 움직일 겁니다. 그때 미행해서 현장을 잡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서류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만 더 필요해요. 뭔데? 어머니 신분증이랑 인감증명서요. 제가 가지러 가도 될까요? 영숙은 예상했던 말이었다. 그래, 언제 올래? 내일 오후 어때요? 좋아. 집으로 와. 다음 날 정우가 영숙의 집을 찾아왔다. 영숙은 미리 준비한 가짜 서류를 건넸다. 여기 있어. 정우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정우야,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네. 너 정말 회사 다니고 있는 거 맞지?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네. 그럼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요즘 너무 자주 시간 내줘서 고마워서. 아, 그런 거면 괜찮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이 좀 되거든요. 거짓말. 영숙은 알고 있었다. 정우는 이미 실직 상태였다. 그래, 알았어. 조심히 가. 정우가 떠난 뒤 영숙은 전문가에게 전화했다. 지금 나갔어요. 따라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영숙은 결정적인 증거를 받았다. 정우가 위조 서류로 은행에 접근하는 사진과 영상이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전문가는 말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숙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이제 딸에게 모든 걸 보여줄 시간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수민을 만났다. 카페에서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녹음 파일, 사진, 영상. 엄마, 이게 다 진짜야? 그래, 수민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수민은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도 섞여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경찰에 가자. 이제는 내가 결정할 차례야.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다. 손에는 모든 증거가 들려 있었다. 녹음된 탐욕, 그리고 드러난 범죄.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찰서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영숙과 수민은 조사관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모든 증거가 펼쳐져 있었다. 녹음 파일, 감시 사진, 위조 서류, 통장 사본. 피해자분이 박수민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아줬다. 그럼 이 녹음 파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사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민이는 몰라도 돼요.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인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요. 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저게 자기 남편의 목소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적금 8,500만 원이 무단으로 인출됐습니다. 그리고 땅 문서도 팔려고 시도했고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위임장 위조,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가 명확하네요. 피의자는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소환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영숙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삼았다. 엄마. 응? 나 정말 바보였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바보였어. 어떻게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을까? 영숙은 딸을 안아줬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야.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빨리. 엄마 촉이지. 평생 살아온 게 헛된 게 아니야. 수미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다. 다음 날 오전 정우가 경찰서에 소환됐다. 그는 태연한 얼굴로 들어왔다. 하지만 조사실에서 증거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떻게... 정우 씨, 이 녹음이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박수민 씨 명의 적금 8,5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아내가 허락했습니다.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분께서 서명한 적 없다고 진술했고요. 정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이 서류는 뭡니까? 가짜 땅 문서를 가지고 장모님을 속이려 했죠? 저는 돈이 급했습니다. 돈이 급하면 사기를 쳐도 됩니까? 정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모든 게 드러났다. 회사를 그만둔 것, 사업 실패, 빚더미, 그리고 처가의 재산을 노린 것까지. 며칠 후 영숙과 수민은 유치장에 있는 정우를 면회했다. 수민이 원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유리 너머로 정우가 앉았다. 얼굴은 초췌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수민아.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엔 정말 잠깐만 빌렸을 생각이었어.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거짓말 그만해요. 수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 재산을 노렸잖아요. 나한테 위임장 받을 때도, 엄마한테 땅 서류 받을 때도.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사랑했어.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 사랑이 뭔지 알아요? 영숙이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랑은 상대를 지켜주는 거야. 상대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딸이 얼마나 당신을 믿었는지 알아? 당신을 위해 회사까지 그만뒀잖아.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영숙은 일어섰다. 정우 씨, 당신이 훔친 건 돈만이 아니야. 우리 딸의 믿음, 우리 가족의 평화, 그리고 내 남편이 딸을 위해 평생 모은 마음까지. 그걸 어떻게 갚을 건데? 정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숙과 수미는 돌아섰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면회실을 나오며 수민이 물었다.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그럼. 잘했어.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사랑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정우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해액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영숙과 수미는 법정을 나서며 햇살을 느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있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날 지켜줘서. 아빠 대신. 영숙은 딸을 꼭 안아줬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잊지 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수미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서로가 있으니까. 그날 저녁 영숙은 남편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우리 딸 지켰어. 당신이 남긴 마음 헛되지 않게 했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영숙도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정의의 새벽이 찾아왔다. 두 여인은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지켜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재산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영숙은 그것을 증명했다. 봄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72세 박영숙 씨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싸울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매주 용기와 지혜가 담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